자, 이쪽은 훈구와 살림이란 단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짧게 소개해 줄게요. 훈구파라고 하는데 훈구라고도 하고 이 훈이 공훈자예요. 어떤 공을 세운 사람들. 무슨 공이었냐면 세조 기억납니까? 어린 단종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된 세조. 이 세조를 왕으로 만드는데 공을 세운 사람들을 훈구라고 불렀어요. 혹은 훈구파. 야,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왕으로 만들어줬어. 왕도 눈치 보겠죠. 그래서 이 훈구파가 별의별 쓰레기 짓을 다 합니다. 말 그대로 쓰레기였어. 근데 이제 세조의 후손 중에 성종이 있었거든. 근데 성종 자기 조상이었던 세조를 왕으로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성종이 훈구가 너무 꼴배기 싫은 거야. 쓰레기 짓을 하니까. 보다 못해서 살인파를 불러들입니다. 살인파는 원래 지방에 있었거든. 얘네가 누구냐면 살인이 온곤파 사대부들의 후배들이에요. 혹시 기억나나요? 고려 말에 신진사대부 둘로 쪼개졌었잖아.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우자라는 세력이 있었죠. 급진파 사대부들. 그리고 조선 세우는 데는 반대했었던, 다른 말로 고려를 유지하고자 싶었던 애들. 얘네가 온건파 사대부들이잖아. 그래서 이 온건파 사대부, 고려를 지키고자 했던 온건파 사대부, 가장 대표적인 게 정몽주 있었죠. 나중에 이방원한테 죽임을 당하는, 한마디로 정몽주의 후배들이에요. 얘네들은 조선 세우는 데는 반대했기 때문에 이때 박살나고 지방이 짱 박혀 있었거든. 그래서 지방에서 공부만 하던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얘네들 특징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똘똘해. 그리고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향촌 자치를 주장합니다. 향촌이 지방이거든. 지방의 자치를 주장하거나 똘똘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왕은 도덕으로서 정치해야 된다, 이런 거 주장하는 똘똘이 바른 생활 사나이들이에요. 살인파. 그래서 성종이 이 지방일 똘똘이이자 바른 생활 사나이였던 사림들을 불러들입니다. 불러서 뭐 했겠어? 훈구 공격합니다. 그래서 살인파가 훈구를 공격합니다. 야, 이 쓰레기 새끼들아. 그래서 훈구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사림한테 반격을 가하죠. 그래서 사림이 큰 피해를 봅니다. 이것을 사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번의 사화가 있었습니다. 사화, 훈구가 사림을 공격한 사건. 그래서 이 표를 먼저 보고 정리를 할게요. 네 번의 사화 정리해 보세요. 자, 먼저 이 사초 문제 때문에 일어난 연산군 때 두 번 벌어지거든요. 첫 번째 무호사화는 사초 문제로 이뤄집니다. 사초는 메모지예요, 메모지. 왕 따라다니면서 왕에 관련된 기록하는 건데, 이 메모지 중에 조의 제문이라는 글이 있었어. 김종직이라는 살인파가 쓴 건데, 얘가 쓴 조의 제문이 문제가 됩니다. 의제는 중국의 왕이었는데 얘가 항우라고 하는 신하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을 안타까워서 조문한 글을 쓴 게 김종직의 조의제문이야. 한마디로 불쌍히 죽은 의제를 조문한다라는 뜻입니다. 슬퍼하다. 한마디로 의제를 불쌍히 여기는 거야. 근데 이런 메모가 있었는데 이걸 훈구파가 본 거야. 그래서 연성은한테 꼬지릅니다. 전하, 김종직 이 새끼가 조의제문 지었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이게 이렇게 빗댔다고 본 거야. 우리 아까 어린 왕이 있었죠. 단종. 근데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된 새끼가 있었죠. 신하였던 세조. 그래서 이 조이제문은 억울하게 죽은 단종을 그리워하는 겁니다라고 꼰질러. 신하였던 세조가 왕이었던 단종을 죽이고 왕이 돼 버리잖아. 이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의제를 그리워하는 김종직은 단종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이것은 세조를 비판하는 거거든. 근데 세조가 누구냐면 연산군 할아버지야. 그래서 연산군이 뭐? 우리 세조 할아버지를 욕했다고? 해가지고 김종직을 비롯한 살인파들을 죽여버립니다. 심지어 김종직은 이미 죽은 사람이었어. 그래서 관을 열고 시체 꺼내가지고 목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이 조이제문 사초가 문제가 돼서 일어난 사건 무오사화입니다. 그리고 연산군은 좀 불쌍한 놈이요. 자기 엄마가 윤 씨였는데 왕비였거든. 연산군의 엄마 윤 씨가 폐비, 왕비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사약 먹고 죽어. 근데 어린 연산군한테 이거 아무도 얘기 안 해줬어. 여섯 개가 좀 사이코패스여서 이것까지 알게 되면 완전 꼭지 돌아버리거든. 근데 어떤 신하가 이걸 꼰지릅니다. 전하,
어쩌나 연산군의 어머니였던 윤 씨는 폐비되었고 사약 먹고 죽었습니다. 그 사약 준 새끼가 저 새끼고 저 새끼고 다 꼰지릅니다. 그래서 연산군이 완전히 꼭지가 돌아가지고 그 죽이라고 외쳤던 신하들과 사약을 줬던 신하들 다 죽여버립니다. 이 사건으로 살인파들 피해를 보게 되는데 이 사건도 역시 갑자사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연산군이 쓰레기짓을 해요. 근데 왜 이름이 연산군이면 쫓겨나거든. 왜 쫓겨나냐면 반정이 일어납니다. 중종 반정. 반정이란 말이 뭐냐면 여기 나오네요. 연산군 때 두 차례의 사화, 무오사화랑 갑자사화를 겪고 중종 반정이라는 겁니다. 반정은 쿠데타야. 왕을 몰아내고 쫓아낸 것을 반정이라 불러요. 그래서 연산군이 나쁜 짓을 해요. 그래서 피도 많이 흘리고 해가지고 쫓겨나고 중종 반정으로 중종이 왕이 됩니다. 그 중종이 불러들인 사람이 조광조란 사람이야. 살인파입니다. 철저한 바른성한 사나이예요. 완벽해. 너무 고집할 정도로. 이름도 봐봐. 앞으로 해도 조광조, 뒤로 해도 조광조. 철저한 살인이에요. 이 사람이 개혁을 합니다. 현령과랑 위온삭제. 현령과는 살인파들을 불러들이기 위한 추천제도야. 과거로 불러들일 수 있지만 과거 제도는 3년에 한 번 보게 되거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현령과로 지방에 있는 살인을 불러들이기 위한 제도였었고, 이 위온삭제가 문제가 됩니다. 위훈이란 말은 가짜 공신이라는 뜻이에요. 이 중종 반정으로 중종 왕이 되었죠. 근데 워낙 급하게 반정을 일으키다 보니까 실제로 도움도 안 준 새끼들이 공신이 된 경우도 있었거든. 그래서 조광조 뭐라고 그러냐면 전하 가짜 공신들이 있는데 삭제합시다. 저 새끼들 자격 박탈합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제가 CCTV 돌려봤더니 중종 반정 때 PC방 가서 게임하는 놈도 공신이 되었어요. 안 됩니다. 근데 가짜 공신 가만히 있겠어? 그래서 준비한 게 요 남은 이파리입니다. 남은 이파리에 요거 주초위양이라는 네 글자를 씁니다. 꿀을 발로. 그러니까 벌레들이 이 꿀을 갉아먹으면서 이파리를 갈라먹습니다. 주초위양이 뭐냐면 요 주초 요 두 글자를 합치면은 조가 되거든. 성조. 그래서 해석하면 조씨가 왕이 된다는 뜻입니다. 요것을 조작을 해가지고 중종이 가는 길목에다가 이걸 놔둬버려. 그러니까 왕이 이거 보고 뭐 조씨가 왕이 된다고? 무슨 뜻이지? 야 조씨성 가진에 조자 들어가 두 개 들어간 애 있지? 조광조. 걔가 왕이 되는 뜻인가? 하면서 이걸 계기로 조광조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조광조가 개혁을 하다가 특히 위온삭제 이거 주장하다가 오히려 반격을 당합니다. 이 사건을 기묘사화라고 불러요. 조광조의 혁신 정치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기묘사화. 그래서 이 주초위왕 관련된 사화 알아두세요. 근데 중종이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냐면 이런 애들이 왕이 돼요. 자, 중종이 살아있을 때 인종 외갓집 친척이 윤 씨였어. 명종이 되는 왕자의 외갓집 친척도 윤 씨였고 세상 사람들은 인종 계열을 대윤이라 불렀고 이쪽을 소윤이라 불렀어요. 중종의 뒤를 이어서 서로 왕이 되기 위해서 막 싸웠어. 그러다가 이쪽이 승리해서 인종이 왕이 되었죠. 대윤이 소윤을 공격합니다. 죽여버리죠. 근데 얘가 금방 죽네. 명종이 다시 왕이 됩니다. 소윤이 가만히 있겠어? 대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명종 때 소윤과 대윤이 치고받고 싸우면서 대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누가? 살인파들이. 이 사건을 을사사화라고 불러요. 그래서 명종 때 을사사화, 대윤과 소윤이 대립으로 살인이 피해를 봤다. 을사사화. 그래서 요 네 가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4대 사화만 선생님 암기법 알려줄게요. 자, 사초 문제 조의제문이 문제가 된 거 봤더니 연산군이 자기 할아버지 세조를 욕하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했죠? 무오라? 우리 할아버지를 욕해? 무오라? 무오사화. 자, 연산군 자기 어머니 폐비 윤씨의 사건을 알았어. 그래서 어머니의 원수를 갑자 해서 갑자사화. 그리고 조광조가 죽임을 당하는데 주초위왕 이런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이런 기묘한 일이 기묘사화. 대윤과 소윤이 싸웁니다. 승리한 곳에서 외치죠. 뭐라 외쳤을까요? 을사! 을사사화. 그래서 무오라 우리 할아버지를 욕해 어머니 원수를 갑자. 이런 기묘한 일이 을사! 이 네 가지 꼭 알아두세요. 연산군 무오사화, 갑자사화, 중종 반정으로 중종이 왕이 되고
조광조 죽이려고 김효 사화, 그리고 대윤 소윤 싸우다가 명종 때 을사 사화. 그래서 요 네 번의 사화 정도는 흐름 정도 알아두세요. 그래서 네 번의 사화가 있었다. 살인파가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파들이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훈구파가 사라지게 돼. 왜냐면 이 살인파들을 죽여도 이 새끼들이 계속 나와. 왜?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계속 성장합니다. 서원은 지방의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얘네들 살인파를 계속 배출하고, 향약은 고향의 약속이야. 고향의 약속을 살인파들이 제정을 하거든. 걔네들이 약속을 제정하고 잘한 애들 칭찬해주고 못한 애들은 갈구고, 잘한 애들 칭찬 갈구고, 이런 것들 얘네가 통제하다 보니까 지방을 장악하고 있고 학교에서 끊임없이 배출이 돼. 그래서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살인파들이 끊임없이 배출이 되면서 선조 때가 되면은 살인파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붕당이라는 걸 만들어. 그 계기는 이조전랑이란 자료를 두고서. 이조전랑, 우리 2조 배웠습니다. 6조 있죠. 6조 중에 하나 2조인데, 2조 전랑이 되게 좋은 자리인 것이 높은 관리를 임명하는 자리야. 그리고 이 자체는 높은 관직은 아니지만 여길 거치면 승진이 빠릅니다. 2조 전랑을 서로 차지하려고 사림들 등에서 지들끼리 싸웁니다. 그래서 동인, 서인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림이 둘로 쪼개지게 되는데 그것을 붕당이라고 하고, 쪼개지게 된 계기 2조 전랑이다. 그래서 여기 표를 보면은 훈구랑 사림이 싸웠지만 훈구는 몰락합니다. 사림의 세상이 되었고, 얘네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거 서원과 향약으로 끊임없이 배출이 되었고, 동인 서인으로 쪼개집니다. 그 계기는 이조 전랑이었었고, 뒤에는 북인과 남인으로 쪼개집니다. 얘네들은 정치적으로 학문적으로 비슷한 성향 얘네들끼리 모인 거야.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처럼 쪼개진 것처럼 약간 성향이 다르죠. 그래서 정치적, 학문적 성향이 다른 얘네들을 붕당이라 부르고, 지금은 정당이라 부르죠. 얘네들은 공론을 중시합니다. 여론이야, 여론. 그리고 왕도 정치를 꿈꿉니다. 왕이 도도로서 정치하는 거. 그래서 공론과 왕도 정치 꿈꾼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임진왜란 한번 볼게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여기 양이 좀 많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들어봤죠? 요 새끼가 일본을 통일합니다. 전국시대. 일본이 한 130년 동안 쪼개져 있었는데 이걸 통일하게 돼요. 그리고 외부로 눈을 돌려서 조선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1592년 쳐들어오고 서울이 함락당합니다. 왕이었던 선조는 도망가기 바빠요. 의주로 피난 갑니다. 그리고 명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반격을 가할 수 있었던 거 이순신의 수군, 그리고 의병, 그리고 조명 연합군, 요 세 가지 때문에 우리가 저항을 합니다. 수군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죠? 이순신 장군. 그래서 이순신이 하객진 전법을 씁니다. 요 하객진 전법. 그래서 학이 날개를 펴서 적을 둘러싸고 포를 통해서 공격을 하게 되죠. 이 하객진 전법을 쓴 전투가 한산도 대첩이죠. 한 번쯤 들어봤죠? 그래서 하객진 전법을 쓴 한산도 대첩을 계기로 우리가 반격을 시작했고, 의병, 지형 지물을 이용한 우리 지역 사람들이 군대를 일으켰는데 의병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곽재우라고 있었죠. 곽재우. 홍위 장군이라고도 부릅니다. 붉은 옷을 입고 싸웠기 때문에 곽재우. 그리고 명나라 연합군이 우리가 반격을 가하게 되고, 그리고 평양성을 다시 찾습니다. 그리고 명과 휴전 협상을 하지만 끝내 결렬이 되고 일본이 다시 쳐들어와요. 그것을 정유재란이라고 합니다. 이 재가 다시 제자야. 그래서 다시 쳐들어옵니다. 1597년에. 하지만 우리가 끝내 일본을 격퇴시키고 때마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철수하게 되죠. 철수하는 일본을 막아서는 우리 이순신 있죠. 이것이 또 노량해전이 있었죠. 노량해전 때 막아서다가 이순신은 총에 맞아 죽고 일본을 많이 죽이고 일본이 후퇴하게 되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그 전개 과정을 요 그림으로 잠깐 볼게요. 일본이 처음 쳐들어온 게 동래성 부산입니다. 우리가 깨져요. 그리고 이 충주에서 우리가 군대를 모아서 신립장군이 배수의 진을 치고 싸우지만 일본의 조총이란 신기술이 있었죠. 거기에 깨집니다. 그래서 왕은 서울을 버리고 의주로 도망을 가죠. 여기가 의주예요. 근데 명나라가 오지 말래. 그래서 명나라가 도와주러 옵니다. 그래서 평양을 탈환하고, 그리고 여기 빠졌네요. 여기 지울게요. 왕이 의주로 도망가고, 그리고 이순신이 하객전법으로 한산도 대첩에 승리를 거두고, 곽재우가 승리를 거두고,
그다음에 진주 대첩으로 김씨미 승리 거두고 조명연합군에서 평양 탈환하고 행주 대첩 있고 그리고 명량 대첩이 있습니다. 이순신이 이쪽 요 진도 부근인데 여기 물살이 빨라요. 여기 울돌목 전투라고도 해요. 울돌목인데 여기 물살이 빠른 걸 이용해가지고 이순신이 명란대첩으로 승리를 거두게 됐죠. 이때 13척을 배가지고 133척의 일본 배를 무찌르게 되죠. 이순신은 잠깐 감옥에 갔었다가 나왔는데 나와서 봤더니 13척밖에 배가 없어. 원래 12척이었는데 하나 빨리 급조해가지고 13척으로 일본의 133척의 배를 빠른 물살로 무리친 전투가 명량대첩이죠. 이걸 영어로 만든 것이 명량. 그래서 이순신의 3대 해전이 있습니다. 한산도 대첩, 명량 대첩, 그리고 마지막 노량 해전. 이 세 전투 정도는 알아두세요. 그래서 전쟁이 끝났어요. 일본이 도망갔죠. 하지만 처참합니다. 국토 박살났고 인구 줄었고 토지 어딘지 모르고 인구 어디 사는지 몰라. 토지 대전과 호적이 상실되었어. 문화유산이 소실됐습니다. 경복궁에 불에 탑니다. 아까 왕이 서울을 보려 도망갔었죠. 화가 난 백성들이 경복궁 불에 불질러버려요. 불에 탄 경복궁은 나중에 흥성대원군 때 복구가 되죠. 그리고 왕이 된 사람이 광해군입니다. 선조의 아들이에요. 뒤를 이어서 똘똘한 사람이야. 전후복구를 잘했어. 토지대전과 호적을 정비했고 전쟁 준비를 다시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잘했던 이유가 중립외교였습니다. 전쟁 끝나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명나라가 우리나라 도와주냐고 힘이 약해져요. 그리고 여진족이 그 틈을 타가지고 후금이라는 나라 만들고 힘이 세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명나라는 약해지고 후금이 세죠. 이때 조선의 왕이 된 사람이 광해군이야. 광해군이 스탠스를 잘 취해야 돼. 위치를 잘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후금이 명나라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명나라가 도움을 요청해. 후금의 공격을 받은 명나라가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명나라를 도와줄 수도 있지만 후금이 세단 말이야. 대세는 후금이거든. 참고로 명나라는 한족입니다. 중국 오리지널 민족. 후금은 오랑캐라고 불리는 여진족이 세운 나라야. 우리가 무시하던 나라야. 그래서 원래 우리도 도와줬고 전통 중국 민족이었던 한족이다 명나라를 도와줘야 되지만 후금이 워낙 세. 그래서 광해군은 중립을 취합니다. 영어로 N.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강, 홍, 립이라는 장군을 부릅니다. 그래서 전쟁 가기 전날 강원에 불러서 얘기합니다. 야 홍립아 가서 깝치지 말고 전쟁하는 신용만 취해. 그리고 후금한테 우리 입장을 전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명나라의 요청에 의해서 강원립을 보냈는데 후금과 싸우다 말고 항복합니다. 그리고 후금한테 얘기합니다. 우린 너희랑 싸울 의사가 없다. 그래서 명나라랑 후금 사이에서 중립을 잘 지켰던 외교, 중립 외교를 덕택에 우리나라 피해보지 않고 잘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싫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서인과 인조예요. 그래서 얘네가 인조 반정을 일으킵니다. 아까 반정 배웠었죠. 위에서 중종 반정. 반정은 왕을 몰아내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서인 세력이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왕으로 앉힙니다. 참고로 광해군은 북인과 함께 손을 잡은 사람이에요. 근데 광해군한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 여기 한번 정리해 볼게요. 광해군 중립외교 했죠. 근데 중립외교가 이 서인들은 싫었어. 왜냐면 오랑캐라고 불리는 후금과 손을 잡았거든. 근데 광해군의 치명적인 약점이 또 하나 있는 것이 폐모 살제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왕권을 유지하고 싶어서 폐모 어머니를 쫓아냅니다. 살제 자기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어머니 왕비를 쫓아내버리고 동생 왕자를 죽여버려요. 물론 친동생은 아니었어. 그래서 폐모살제라고 하는 유교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폐륜 짓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광해군의 이것이 싫었던 인조는 서인 정권이었었죠. 광해군은 북인 정권이었었고, 그래서 인조가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이것이 인조 반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조 반정으로 중립외교랑 폐모살제하는 광해군 쫓아내버리고 북인 쫓아냅니다. 그리고 인조가 권력을 잡죠. 한마디로 서인과 권력을 잡습니다. 근데 문제는 얘네들은 중립외교하지 않아. 얘네들은 요구합니다. 친명, 배금하게 됩니다.
명나라하고 친하고 후금을 배척합니다. 후금 배척. 후금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자기들한테 배척하는데. 그래서 후금이 쳐들어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부분 이해하고 볼게요. 자, 중립외교까지 했습니다. 명과 후금 사이에 중립외교하면서 광해군과 북인 정권이 잘했어요.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았던 서인은 인조 반정을 일으키죠. 광해군을 몰아내고 권력을 장악하고 인조를 왕위로 삼습니다. 그리고 명과의 의리를 강조하고 후금을 배척하죠. 이걸 네 글자로 친명배금이라 했습니다. 명나라하고 친하고 후금을 배척했다. 그래서 터진 사건이 이 오른쪽에 나오는 정묘호란입니다. 또 병자호란입니다. 그래서 후금이 조선을 침략해 옵니다. 자기들 배척하니까. 하지만 형제의 약속을 맺고 우리가 화해를 해줍니다. 형제, 한마디로 후금을 형으로 모시겠대. 그래서 후금이 쳐들어와서 형제 관계를 맺은 것을 정묘호란이라고 해요. 그래서 잘 넘어갔어. 하지만 후금이 힘이 더 세져. 청나라로 나라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황제라고 해. 그리고 우리 조선한테 형제도 아니야, 군신 관계를 요구합니다. 군신 관계가 뭐냐면 자기들을 황제로 모시래. 그리고 우리들은 신하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군신 관계를 요구하는데 우리나라가 거부합니다. 꺼지세요. 어떻게 오랑캐인지들을 황제로 모시냐. 그래서 청나라가 쳐들어옵니다. 그것도 청나라 최고 황제였던 청태종이 직접 쳐들어옵니다. 인조는 남한 사상에 갇혀서 싸우다가 끝내 항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삼전도에서 항복을 하게 됩니다. 삼전도에서 항복하는 모습을 여기 그림으로 나타나는데, 여기 보는 것처럼 계단을 쌓고 청나라 황제 청태종이 직접 내려옵니다. 우리나라 왕이었던 인조가 머리를 쳐박습니다. 그래서 피를 철철철 흘렸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어. 왕자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뒤에 신하들도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신하들은 당연히 서인이 되겠죠. 그래서 인조랑 서인이 청나라한테 머리를 조아리는, 그것도 오랑캐라 불렸던 황제한테 머리를 조아리는 굴욕을 당하는데 이것을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부릅니다. 심지어는 뭐 얼마나 굴욕이었냐면 요 관련된 삼전도의 굴욕을 비석으로 만들어서 기억하래. 이것이 실제로 여기 비석으로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냐면 요 옆에 요게 뭐냐면 자이로 드롭이에요. 롯데월드에 있는 거. 롯데월드 바로 옆에 이 칠욕을 기록 남긴 삼전도의 피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병자호란이라 부르고 삼전도의 굴욕, 삼전도 피, 이거 알아둬야 됩니다. 전쟁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황제로 모시기로 했고 군신관계 체결했고 막대한 돈을 바치고 왕자가 끌려갑니다. 소현세자가 끌려가게 돼요. 엄밀히 말하면 소현세자랑 복림대군 둘이 끌려갑니다. 복림대군. 근데 소현세자, 세자란 말은 차기 왕이잖아. 끌려갔어. 청나라가 오랑캐인 줄 알았는데 가서 봤더니 웬걸 의외로 청나라가 발전해 있어. 아이패드 쓰고 엄청나. 그래서 청나라에 푹 빠집니다. 그래서 소현세자가 조선에 돌아와 놓고 와가지고 아빠 요 인조한테 청나라 칭찬합니다. 아빠 청나라 가봤더니 오랑캐가 아니야. 졸라 좋아. 아이패드 쓰고 그것도 프로래. 엄청 좋아. 그래서 인조가 빡칩니다. 자기한테 치욕을 줬던 청나라를 칭찬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현세조가 독살당합니다. 그래서 복림대군이 어부지리로 왕이 되는데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됐죠. 얘가 인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효종입니다. 효종. 그래서 병자호란은 이 효종까지도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다른 출판사는 2시간 분량을 지금 몰아서 해서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흐름만 간략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사화 봤습니다. 사화. 훈구랑 사림의 싸움을 사화라 그랬어요. 훈구는 세조가 왕이 되는데 공을 세운 사람들, 쓰레기. 사림은 지방에 쫓겨났던 바른 생활 사나이들. 그래서 훈구가 사림을 죽였는데 4번을 죽였고 그것을 사화라고 한다. 4대 사화. 연산군 때 사초 조이제문이 문제가 되었던, 무어라 우리 할아버지를 욕해. 그리고 연산군 때 자기 어머니가 죽은 걸 알게 됐죠. 어머니 원수를 갚자. 그래서 중종 반정으로 쫓겨났죠. 그리고 중종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조광조 불러서 개혁하지만 위훈삭제, 가짜 공신들 없애자라고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가짜 공신들이 저항했었죠. 조초유황. 이런 기묘한 일을 만들어서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을 죽였죠. 그리고 인종 때 대윤, 명종 때 소윤, 이 둘의 갈등으로 명종 때 을사사화, 대윤과 소윤의 갈등. 이 네 가지. 뭐라 어머니 원소를 갚자, 이런 기묘한 일이 을사, 네 가지 알아둬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화, 4대 사화에도 불구하고 끝내 사림이 살아남죠. 왜?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끊임없이 세력을 확대하죠. 그래서 끝내 훈군은 사라지고 사림은 권력 잡고 동인, 서인, 북인, 남인 쪼개지죠. 선조 때부터입니다. 쪼개지게 된 계기는 이조전락 문제로 동인과 서인으로 쪼개집니다. 얘네들은 정치적으로 학문적으로 같은 성향인 애들이었었죠. 특징은 공론을 중시했고 왕도 정치를 꿈꿨다라는 거. 그런 찰나에 임진왜란이 터집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고 쳐들어오죠. 1592년 서울을 빼앗기고 선조는 도망갑니다. 명이 도와주죠. 수군의 활약이 있었고 이순신, 의병의 활약, 곽재우, 조명 연합군의 활약으로 우리가 일본을 무찌릅니다. 휴전 협정이 벌어지지만 결렬되고 다시 쳐들어왔죠. 하지만 다시 격퇴시키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피해는 어마무시했었죠. 이순의 3대 대첩 아까 봤었죠. 여기 한산도 대첩, 명량 대첩, 일본이 철수할 때 막았었던 노량해전까지. 자, 전쟁 끝나고 왕이 된 사람이 광해군 전후복구, 똘똘이라 잘했어요. 중리배교했었죠. 기울어지는 명과 후금 사이에서 잘 중리배교했어요. 하지만 이기 싫었던 인조 반정이 벌어지죠. 서인과 인조가 광해군을 쫓아내고 권력을 잡습니다. 그리고 명과의 의리를 강조하고 후군 배척하죠. 이것을 우리는 친명, 배금이라고 부른댔어요. 그래서 배척당하는 금나라가 쳐들어오죠. 첫 번째 쳐들어온 것이 정묘호란. 그래서 우리가 형제로 부르기로 하면서 돌려보내죠. 하지만 후금이 청으로 나라 이름 바꾸고 황제로 요구할 것을 요구하죠. 군신관계를 요구합니다. 지들을 황제라고 칭하래. 한마디로 우리 신하라고 하라는 거죠. 그래서 쳐들어옵니다. 거절했더니 쳐들어오죠. 이것이 병자호란. 하지만 끝내 남한산성에 갇혀서 저항하지만 삼전도에서 굴욕을 당하게 되죠. 삼전도의 굴욕, 삼전도 비. 그리고 막대한 피해가 있었지만 우리나라 왕자가 끌려가죠. 하지만 갔다 와서 독살당하고 얘 대신에 왕이 된 사람이 복림대군. 걔가 효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효종 요패는 항상 선생님은 잃었습니다. 둘째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묘론과 병자호란 알아두세요. 자, 문제. 서원과 향약으로 끊임없이 배출된 애들은 살인파였죠. 자, 광해군 명과 후금 사이에 중리배교 펼쳤죠. 자, 살인 세력은 정치적, 학문적으로 성향이 같은 애들이었죠. 끝내 이조전락 문제를 계기로 동인과 서인으로 쪼개지면서 붕당을 형성했죠. 맞습니다. 임진왜란 초기 조선군은 일본군에 잇따라 패배했죠. 패한 거 맞죠? 선조는 강화도로 피난한 거 아니었죠. 어디로 피난 갔나요? 의주로 피난 갔죠. 의주. 그래서 명예 원군은 요청했지만 의주로 도망갔습니다. 자, 세력이 강해진 후금은 청으로 나라를 바꾸고 황제를 칭했죠. 군신관계를 요구했지만 우리가 거절했죠.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화해를 주장한 애들. 청나라가 황제 관계를 요구했었을 때 화해해서 받아들이지 않은 쪽과 척화, 화해를 배척한 애들, 전쟁하자고 주장한 애들이죠. 그래서 청과 화해를 맺자라는 주화론과 무력으로 전쟁하자라고 하는 척화론으로 쪼개졌죠. 척화론이라고도 하고 주전론이라고도 합니다. 전쟁을 주장했다.